자기가 숙제 해온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랑 같이 보면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책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자, 5-1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피아노를 놓는 적절한 위치에 대한 글이고 깔끔하죠? 자, 보면 자, 피아노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대. 피아노를 어디에 둘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쓴이가 우선순위를 정해주죠. 자, 첫 번째는 악기 보호의 측면, 두 번째는 음향적으로 만족스러운 곳, 소리가 잘 나는 곳, 그 다음에 미적으로 괜찮은 곳인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악기 보호의 측면에서 태양의 직사광선에서 피해서 안쪽 벽에 있어야 된대. 자, 우리가 직사광선을 맞으면 피아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직사광선을 맞으면 안 좋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난방, 냉방기구 근처에 있으면 안 돼. 온도에도 민감하다는 거지, 피아노가. 그 다음에 창문이나 문 근처 외풍 있는 곳도 안 된대. 이것도 잘 모르지만 바람 맞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근처라면 방수 덮개도 필요해. 혹시나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막아줘야 된다는 측면이죠. 악기 보호의 측면. 자, 두 번째. 음향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에 두꺼운 깔개가 있거나 두꺼운 커튼이 있는 곳에서는 안 좋대. 그러니까 이것도 잘은 모르지만 소리가 이제 약간 파동의 느낌인데 이게 뭔가 두꺼운 게 막으면 안 좋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적으로 괜찮은 곳은 안 나오고 글이 끝났어요. 수능은 3개 개념 얘기했으면 3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2개만 하고 끝났어요. 발췌를 여기까지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재 자체나 내용 자체는 깔끔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 독해는 넘어가시고 답지로 확인하시고 5-2로 가겠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차이. 자, 요런 지문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거는 연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주 깔끔한 글이에요. 자, 볼게. 자, 어떤 이론가들은 분노의 진입 요건으로 슬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노하려고 하면 슬픔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해설지에 써 있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쌤이 정리한 대로 그냥 가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처음에는 엄마가 다쳤으니까 어때? 슬프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를 차로 쳐? 이러면서 분노할 거 아니야. 이러면 슬픔이 분노에 영향을 끼친 게 맞지. 근데 다른 경우로 생각해보면 내가 길을 가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뺨을 딱 때렸어. 슬픕니까? 아니지. 이런 경우는 바로 분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노하고 슬픔이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분노는 접근 감정이고 슬픔은 후퇴 감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접근 감정, 후퇴 감정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찾아봐야지. 자, 슬픔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약하고 순종적이게 한다. 이것이 후퇴 감정의 측면인 거고, 자, 분노는 경쟁, 독립, 지도력, 자기주장, 적극성. 딱 하나로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있죠. 이것을 접근 감정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자, 분노한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접근 감정의 특징이고, 슬픈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후퇴 감정의 특징이죠. 자, 연결하면 분노와 슬픔의 차이. 둘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징이 어때? 완전히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같은데 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5-2 독해와 답지는 확인하시고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3의 주제는 행복이 희귀하다는 잘못된 생각인데 끝이죠. 자, 행복은 희귀하지 않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 이런 건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뭐가 되든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도 독해는 답지 확인하시고 5-4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도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자, 전쟁의 원인은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이 명제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참신한 느낌이 있는 명제야. 왜 그러냐면 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정치학적이라든지 역사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침공이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석유 이런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침공을 한 거잖아. 보통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익과 관련이 있고 뭔가 계산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참신한 거야. 수능은 이런 참신한 걸 좋아하죠. 자, 계속 보면 자,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정치보다는 질병에 있고 합리적 계산보다는 자존심, 고통, 압박에 있대. 자, 여러분이 딱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정치하고 합리적 계산은 합리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으로 분리를 하고 질병, 자존심, 고통, 압박은 비합리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으로 딱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자, 미국 정부 이야기고 1914년의 여름 사건입니다. 원래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 1914년의 여름 사건은 세계 1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 배경 지식으로는 가져가세요. 자, 이 사건의 자료와 요소들을 컴퓨터에 입력했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 같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전쟁의 위험성을 판단했는데 전쟁의 위협이 없다고 생각했어. 세계 1차 대전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국도 참전을 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다는 거야? 이건 전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이상적인, 이건 뭐 빼도 되는 말인데 어쨌든. 자, 인간의 갈등과 국가들의 힘의 공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 계산이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고통, 압박, 질병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에 있다 정도로 글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5-4는 독해 문장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그러니까 제가 SVOC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굳이 SVOC 안 하고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SVOC에 교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얘기를 했죠. 자, there is a Washington story perhaps apocryph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워싱턴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apocryphal한. 이건 어휘풀이가 원래 책에 돼 있죠. 출처가 불분명한. 자, 워싱턴 스토리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워싱턴 이야기. 워싱턴이 뭐야? 갑자기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정부를 대변하는 단어로 뭘 쓰냐면 청와대를 쓰죠. 얘네도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단어로 워싱턴을 쓰는 거야. 물론 백악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정부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아마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정부의 그런 이야기가 있대. 어떤 이야기냐? That the military intellectual, 군사 지식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 모양이어서. 우리 5 하면 펜타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남학생들은, 그렇죠? 5명 죽이면 뭐죠? 펜타킬이잖아, 그렇지? 어쨌든 국방성에서 연구를 한 거야. Conducted an experiment. 뭘 했냐면 실험을 했어. 자, 결국 이걸 보려고 한 건데 인위치야. 자, 인위치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이 녀석은 내가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위치 같은 거 보면 이 위치를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an experiment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 그대로 두지 말고 무조건 앞에 있는 선행사로 끌어가.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뭐가 되냐면 in the experiment가 되죠. in the experiment. 자, 그래서 해석도 그대로 가는 거야. 그 실험에서로 가라고. 오케이? 해석도. 그 실험에서 그들은 fed data, 데이터를 fed 했대. 그리고 보면 feed, 저 원래 feed A into B. 자, A를 B에 넣다죠. A를 B에 넣다. 자, 요 정도는, 이런 구문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긴 문장을 넘어서서 아, 이거 feed A into B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런 게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명확하게 해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feed는 보통 우리가 먹이다, 먹이를 주다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뜻은 넣다야. 그 프린터나 복사기에 종이를 넣는 곳을 feed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eed는 넣다가 더 주요한 뜻이다. 자, 어쨌든 그 실험에서 그들은 데이터를 넣었어. 어디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into하고 데이터를 떨어뜨려 놓은 이 녀석의 해석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자, 얘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수식하는 분사 후치 수식이죠. 분사 후치 수식. 자, 분사 후치 수식 하면 괜히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주면 오히려 해석이 편해져요. 자, 그들은 데이터를 먹였는데 which is derived, 그 데이터는 추출된 데이터야. 뭘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건? 1914년의 여름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which is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할 수 있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을 하나 볼게요.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주 행복한 문장이죠. 그 책인데 어떤 책이야?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은 내 책이다. 이런 문장이잖아. 자, 보면 엄밀하게 보면 얘도 on the table도 하고 있는 역할이 뭐야? 앞에 있는 더 북을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여기에 사실 뭐가 있다고 그냥 생각할 수 있냐면 which is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왜? be derived라는 수동태 표현도 명확하게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가지세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뒷문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문장이 길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해 측면에서 이 문장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after weighing and digesting the evidence, 그 증거를 weighing하고 digesting 했다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자, after ing 요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사구문이지. 그치? 자, 분사구문이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의 주어가 뭐야? 이 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얘의 주어는 뭡니까? 더 머신이죠. 그쵸? 더 머신이, 그러니까 그 기계가야.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기계는 어디서 나왔어? 앞에 뭐였어? 컴퓨터. 그렇지? 컴퓨터가 증거를 weighing하고 digesting 한 거야. 자, 이제 해의 영역이죠. 자, 컴퓨터가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무게를 쟀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어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컴퓨터가 증거의 무게를 쟀다.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무게를 쟀다라는 건 말 그대로 저울질을 한 거야. 뭐를 저울질한 거야? 증거의 무엇을? 뭐라고? 질적 측면. 그러니까 증거의 질적 측면이 뭔데? 중요도죠. 그쵸? 증거의 중요도를 재본 거지.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나서 데이터, 이 증거를 소화시켰대. 컴퓨터가 진짜 먹은 건 아니잖아. 이걸 뭐라고 해? 분석하고 나서 정도로 여러분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겠지, 문장을.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The machine assured its users. assure, 확신시키다죠. 그 사용자를 확신시켰다. 여기서 그 사용자는 누구였어? 이 정도 기억력도 안 됩니까? 붕어. 펜타곤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쵸? 펜타곤에 있던 사람들을 확신시켰어. 뭐라고? 그 전쟁의 위협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의 독해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이거는 하는 이유가 딱 명확하죠. 자, what this proves.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하고 뒤에 보니까 if anything이 있죠.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쵸? if anything 모르니까. 분명히 if anything 둘 다 아는 단어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if anything은 이렇게 비루하게 쓰고 있죠. 자, rather하고 같은 뜻이에요. rather의 뜻이 뭡니까? 오히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히려. if anything 하면 오히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물론 이 표현을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지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독해에서 내가 편해지지. 그치? 어떤 feed A into B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거 몰랐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딱 보는 순간 독해가 굉장히 쉬워지지. 그치? 그런 구문적으로 챙겨 놓으시고. 자, 뒤에는 뭐 별로 볼 거 없죠. 자, is that computers are more rational than man.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네요. 자, 이것도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은 왜 골랐냐면 이거를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그렇지? 이거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도 이 정도 길이 있으면 한 호흡으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비문학 풀어보면 알잖아. 문장 길면 힘든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호흡으로 못하니까 포기해? 내가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SVOC일 것이고 구문도 도움이 되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지. 그것은 제한한다. 대디아를 제한한다. 그럼 대디아가 뭐냐?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 if there is a root cause, 만약 있다면 뭐가 있어? root cause, 근본적 원인이 있어. 뭐? 인간의 갈등과 국가의 파워 드라이브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 이렇게 일단 가는 거죠. 이 정도로 쪼개서. 그리고 가면서 파워 드라이브를 만난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죠. 파워 알고 드라이브 아는데 파워 드라이브는 죽어도 모르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독해에서 힘든 거는 어려운 단어도 분명 힘들지만 쉬운 단어 두 개의 조합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뜻이 생길 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파워 드라이브를 단어장에서 본 적도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이 글을 생각해보고 국가의 파워 드라이브라는 건 어떤 측면이 돼? 그럼 이 글에선 그렇지. war이잖아. 전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내가 독해를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위협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이었던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이제 또 if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건데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치? 자, 역시 여전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호흡으로 갈 수가 없어, 이 정도 길이는. 그런데 이때 딱 뭘 봐주면 좋아? 자, it is not in, it lies not in 하고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못 찾겠네. not in, but in이 있잖아. 자, 이건 무슨 구조야? not A, but B 구조지. 그치? not A, but B. 이거를 처음 봤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무조건 알아.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써먹어야지. not A, but B 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길어졌으니까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자, 그것은 뭐뭐 안에 있지 않고 뭐뭐 안에 있다. 이렇게 일단 치는 거야. 오케이? 그것은 무엇 안에 있지 않고 무엇 안에 있다. 여기까지 만들어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처리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자, 이 안에는 안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야. 이 안이 어떤 안이냐 봤더니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s of the, or the working of the balances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걸 다 해석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거 뭐니까? A, B, or C잖아. 하나만 갖고 가도 돼요. 제일 만만한 개념 뭐야?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 working of the balance 중에 가장 만만한 개념은 당연히 economic 블라블라잖아.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지워. 과감하게. 자, 싹 지웠어. 어떻게? 자, 그것은 뭐 안에 있지 않아? 경제적 발전 안에 있지 않고 뭐 안에 있냐? 뒤에도 보니까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of the human mind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더 쉽습니까? 인간 마음에 고통이 더 쉽게 다가오겠죠. 공포가. 자, 그것은 경제적 발전에 있지 않고 뭐 안에 있다? 인간 마음에 공포에 있다. 이렇게 문장을 쳐버리면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호흡으로 줄여낸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병렬일 때는 과감히 쳐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수능에서 조금 지문을 어렵게 하려면 병렬을 길게 쓰면 돼요. 오케이? 이 병렬 길게 쓰는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여러분이 하면 충분히 한 호흡으로 갈 수 있죠.